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교육사회 파트 첫 번째, 교육과 평등, 교육의 평등관 4가지에 대해서 저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교육 조건의 평등, 교육 결과의 평등. 이 4가지 평등관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 목차를 보시면 4번째 파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란 파트에 4번째 항목을 보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란 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 파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공통으로 이수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 교사는 마땅히 평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러려면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고 한다든지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기회 평등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이 이 안에 묶여 있는 겁니다. 결국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조건 평등, 결과 평등에 대한 평등관을 알고 있어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아이를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평등관을 공부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취재하시는 분들이 15 개정 교육과정 반드시 들고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총론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야 될지 아마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파트도 에서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양성평등에 대한 편견 없는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죠. 각 단계 이거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보이죠. 그래서 양성평등의 개념을 많은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이 안에 무슨 직업, 종교, 거주지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회, 조건, 결과의 평등, 기회 평등 안에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이 있으니까 이 4가지 평등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용적 평등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적 평등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정의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성, 인종, 계층의 차이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한해 오던 것을 금지함으로써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게 바로 허용적 평등이다.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 그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육을 받을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얼만큼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보장적 평등하고 보장적 평등에서 이 능력이 말하는 의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보장적 평등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능력의 차이로 교육을 받는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계속 나오고 있죠. 능력 차이라고 하는 게 뭔가 돈이 있고 없어서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소질을 얼만큼 가지냐, 그거에 대해서 소질이 있으면 그만큼 교육을 더 많이 해주고, 예를 들면 내가 체육을 잘하면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소질이 있고 수학은 잘 못한다. 그러면 그 체육 분야만큼은 그 능력이 자기 미친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은 내가 얼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질을 갖추고 있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장적 평등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용적 평등의 핵심은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제한돼 있었던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로 바꿔주는 거죠. 옛날에 중세시대나 이런 거 중세시대나 이런 시대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예를 들면 노예 계급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계급들은 아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특정 인종에 따라서 혹은 특정 성에 따라서 혹은 특정 계층에 따라서는 아예 교육을 받을 수 없게끔 해버렸으니까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게 허용적 평등인 거죠. 여기 보면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이나 노예 등에게 교육 기회 제도 자체를 제한했는데 이걸 철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허용하되
허용된 기회를 누릴 수 있는지는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 허용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건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으로 본다고 해서 이 능력을 그럼 돈이 있으면, 돈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이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이 교육을 따라올 수 있는, 즉 이 교육을 허용해주고 이 교육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 수준,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학 수준을 가르치는데 그게 따라오고 그것을 습득할 정도가 된다면 누구나 그 아이에게 그 정도 학업에 대한 것들은 보장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각기 다른 사람은 각기 다른 종류의 재능을 타고나는데 교육의 양은 이러한 능력에 비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적으면 그 교육도 적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능력이 크면 거기에 맞아서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소질에 의해서 교육의 양이 결정되는 차이가 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르게 다 사람마다 선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 교육을,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아이가 B라고 하는 아이가 놓고 봤을 때 얘는 D 교육과정을 받는데 이 B는 D 교육과정을 안 받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A는 그만큼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D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고, 근데 B는 그만큼 능력이 안 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게 허용적 평등이에요. 단 A, B가 교육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접근을 다 열어주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판단해서 그 수준이 안 되면 그건 배우지 않아도 정당하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능력주의에 입각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등한 거죠. 따져보면 그게 바로 허용적 평등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능력에 따라서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육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층계층이고 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여건이나 어떤 능력 이런 게 부족했기에 기회를 허용해 준 것만으로는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이 능력 그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학교 교육을 받을 만한 소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층계층이지 않은데 달리기 엄청 잘하고 체육적으로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에 가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학교가 너무 멀리 있어요. 3시간에 걸려요.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얘가 3시간에 걸리니까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배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소질도 있고 능력도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자신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제시된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에 큰 부담이 돼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즉 이게 핵심이에요.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길만 열어줬다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은 열어줬어요. 능력은 충분히 있는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으로 잘 마련해 줬지만 학교가 3시간 걸려서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면 이 교육에 의한 불평등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좋은 아이들만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능력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능력이 있음에도 못 받고 능력이 없음에도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주의에 입각한 게 아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회를 허용해 주는 것만으로 교육에 의한 평등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능력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교육 안 받는 건 맞아. 근데 능력 이외에 뭐가 있을까?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을 벌러 나가야 돼서, 아니면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니면 뭐 여러 이런 기타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 능력이 있어도 그거 안 되지. 우리 이거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장해 주어서 충분히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보장적 평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취약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서 교육을 받을 만한 지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사회 경제적 제약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로 보장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장적 평등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